지금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은 넘으면 안 되고, 어떤 선은 돈을 내야 넘어갈 수 있죠. 때로는 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선은 원래 없었거든요. 땅도 원래 거기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우리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선을 긋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은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그날 겁돌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도둑이 됐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먹을 것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겁돌이는 물가 쪽으로 걸어가다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 곳에 잔뜩 열려 있었죠.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어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 순간, 뭐 하는 거야? 겁돌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사내들은 열매보다 먼저 겁돌이 손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거야. 겁돌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매는 원래 따먹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열매에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한참을 실갱이 한 끝에 겁돌이는 그곳에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겁돌이는 열매를 따러 평소보다 멀리 나갔습니다. 열매를 따고 있는데 근처에 작은 염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당연히 주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열매를 다 딸 때까지도.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조심스럽게 염소를 안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누가 나타나 소리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염소를 안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리 사람들은 염소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좋은 것을 얻어온 것처럼 말이죠. 그날부터 염소는 겁돌이 곁에 있었습니다. 겁돌이는 열매를 나눠주기도 했고, 잠들기 전에도 염소가 있는지 확인했죠. 처음으로 자기 것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염소는 늘 겁돌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도 염소였고, 열매를 따러 가면 뒤를 졸졸 따라오곤 했죠.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다른 아이가 염소를 데리고 놀다 넘어뜨렸습니다. 겁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냈죠. 아이보다 더 놀란 건 겁돌이 자신이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염소가 사라진 줄 알고 한참을 찾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곡식더미 뒤에서 자고 있었죠. 겁돌이는 괜히 염소 머리를 한 대 툭 쳤습니다. 그런데도 염소는 좋다고 따라왔어요. 우리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놈은 널 엄마로 아는 것 같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겁돌이는 싫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염소는 늘 겁돌이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겁돌이도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원래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무리의 염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연 것처럼 기뻐했죠. 겁돌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늘어난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겨울 식량이 늘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무리가 더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죠. 그제야 겁돌이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염소는 짐승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걸요. 사람들은 매일 같은 땅으로 갔습니다. 흙을 뒤집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았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왜 흙에 쓰는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난 후 겁돌이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돌보던 작은 싹들이 어느새 허리 높이까지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건 흙이 아니었습니다. 흙에 쏟아부은 시간이었죠. 어느 날,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물길 옆에 모여 있었죠. 한 남자가 흙을 쌓아 올려 물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 밭으로 흘러가던 물이 한쪽 밭으로만 향하고 있었어요. 물길이 바뀌자 한쪽 밭은 젖어 있었고, 다른 쪽 밭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삽과 막대기를 들고 몰려왔어요.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강물이 모두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물이 흐르는 길조차 중요해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불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했죠. 겁돌이도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도 많이 먹었고, 오랜만에 배가 터질 만큼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푹 잤죠. 다음 날 아침, 겁돌이는 남겨둔 열매를 들고 염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늘 있던 자리에도 없고, 우리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겁돌이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염소 못 봤어? 사람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겁돌이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통통하고 하얀 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같이 먹었잖아. 겁돌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많았던 고기,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자신이 맛있게 먹었던 저녁. 겁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도 내지 못했어요. 자기도 먹었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염소는 원래 먹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상했던 건 겁돌이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겁돌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따먹었다고 화내던 사람들, 염소를 만졌다고 소리치던 사람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잃는다는 기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겁돌이는 길을 만드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 날,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밭이 넓어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무더기는 움직였죠. 사람들은 돌 몇 개 때문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겁돌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돌무더기가 땅의 경계였다는 걸요. 겁돌이는 다시 열매를 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뻗어 그를 막았죠. 어디가? 겁돌이는 당황한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늘 지나가던 곳이었거든요. 사내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긴 우리 밭이야. 겁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밭 끝에는 돌무더기가 길게 쌓여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전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돌을 나르던 이유를. 사람들은 밭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열매의 주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염소의 주인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는 땅에도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가꾸며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뜬 눈으로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식물들이 쓰러져 죽거나 떠내려갈까 걱정이었고, 오랜 기간 비가 안 오면 식물이 말라 죽을까 걱정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고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곡식은 산처럼 쌓였고, 염소도 늘어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겁돌이는 또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일한 것 같은데 가져가는 양은 달랐어요. 누군가는 2팔 가득 안고 갔고, 누군가는 작은 꾸러미 하나만 들고 돌아갔죠. 그날 밤, 겁돌이는 자신에게 돌아온 몫을 확인하곤 화가 나서 마을 가장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떠났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땅에는 씨앗이 있었고, 몇 달 뒤면 거둘 곡식이 있었고, 사람들이 애써 키우는 가축도 있었죠.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와도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보장도 없었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걱정도 함께 늘어났어요. 열매를 잃을까 걱정했고, 염소를 잃을까 걱정했고, 곡식이 망할까 걱정했죠. 우리는 땅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점점 많아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땅을 가진 게 아니라 땅이 우리를 붙잡은 건지도 모릅니다.